부자로 통하는 연구소 부통연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중반을 지나고 후반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잘 벌고 계신가요? 소액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은 모두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건물주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으시죠? 한 방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번 기회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돈이 없는 분들은 실천을 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방법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기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회전을 잘하고 연구를 잘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고 빠지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은 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은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갈아타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갈아타기를 우리가 잘해야 이 단계가 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재개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하철에 가까운 노후빌라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서 전세를 놓던지 그 이후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목 좋은 통상가 물건을 또 구입을 해서 임대료가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 또 매가가 올라오면 처분하는 이런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택지지구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갖고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매도를 해서 상승 부분에 대한 이익을 또 추구해서 또 새로운 부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저평가된 건물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 후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강남에서 강북으로 아니면 강북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순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수 바꾸기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자금이 없으면 이걸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40평에 살고 있으면 30평대로 30평에서 10평대로 그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셔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소액 투자를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잘 선택을 해서 공부하시고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거지만 이걸 활용을 잘 하셔야 된다. 부자들도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 당연히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 팔고 지역 분석하고 상권 분석하고 개발 호재 지역 분석을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자기 집처럼 그냥 들락달락 하면서 캐묻고 정보 달라고 하고 좋은 물건 있으면 달라고 하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움직이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가주택으로 매월 4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고요. 현재 직장에서 월급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월세 수입 400만 원 플러스해서 총 7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분은 열심히 부동산을 하나를 정해서 분석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분처럼 정도의 강한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분처럼 간절하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투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처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나 부동산 물건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재밌게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발품도 팔아보시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방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잘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처음에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는 동네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에 부동산 물건을 정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 팔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근 후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물건을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열심히 발품 팔고 움직이면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말에 여기저기 부동산을 보러 다니면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주말에 쉬시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 분들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들하고 못하고 있는 분들하고 당연히 5년, 10년, 아니 3년만 지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만 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멘토가 주위에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분을 옆에 두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5년을 압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돈을 벌고 싶지만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서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동네 모든 것을 우리가 눈을 감고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냥 내 동네에 그냥 외식을 한다든지 시장을 본다든지 차 갖고 움직인다든지 운동을 해서 좀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잘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상권 지역이 어디고 또 어떤 상권들이 쪼개져 있는지, 주거 지역은 어디인지, 아파트 지역은 어디인지, 빌라는 또 어디가 몰려있고 아파트는 또 어디에 몰려있고, 주변 지역은 어떤지, 상점이라든지 음식점은 또 어디에 있고, 마트라든지 관공서, 단독주택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잘 하시고 눈 감고도 알아야 되고, 또 시세 파악도 우리가 흐름을 다 알으셔야 돼. 어쨌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시세부터 모든 것들을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2년 전, 4년 전에 가격이 어땠고 현재 가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돼야 내가 딱 눈을 감고 있어도 진짜 훤하게 모든 것들을 깨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동산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 지역이 분석이 끝났으면 지역을 조금씩 정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벌려서 넓혀가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고 싶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다 건물주 되던데 너무 쉽게 되니까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못 벌 수 있고, 잘못하면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 업계는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사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건물주들도 사자들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수가 많거든요. 정말 돈을 벌고 싶은 분들,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 소액으로 해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분들, 부동산으로 수익화를 좀 만들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어떤 수입을 좀 만들고 싶은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배우고 싶고 자녀한테도 부를 축적을 좀 해주고 싶은 분들, 우리가 사는 가족과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하고 계신 모든 일상생활의 어떤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일상생활을 부동산 물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품 팔고, 누가 봤을 때도 미친 사람처럼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과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분이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한 50군데만 목표를 정하셔서 분석을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시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때부터 내가 모르던 것들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시점부터는 부동산 완전 박사는 아니겠지만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 뺨치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50군데 목표를 가지고 한번 발품 팔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현장을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런 연구를 심도 있게 밀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자들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부자가 결국은 되고 건물주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을 크게 받아서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물론 뭐 부자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분들은 진짜 아주 극소수고요. 80% 90% 이상이 다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장되고 부자가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